박사들의 대결 분주한 싱가포르. 이번엔 미국 뉴욕에 이어서 싱가포르로 이동해 보시죠. 트리플 회동 시작됐다. 싱가포르, 지금 이제 뉴욕을 짚어드렸고요. 싱가포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백악관 부비서실장이죠. 헤이긴이 머리를 맞댑니다. 강 기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사전 협상인 지금도 보안 유지에 철저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현재 싱가포르의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해서 현지에 가 있는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통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북한 팀뿐만이 아니고 북한, 미국 팀 모두 지금 실무진들의 동선을 취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교통 현지 상황상 차량을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경호도 삼엄하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재에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가 이제 여러 싱가포르 취재 다니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 좀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이렇게 취재진들이 어떤 차를 향해서 상당히 누구를 찍으려고 몸싸움을 밀치면서 막 경쟁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제 상당히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날씨도 습할 텐데 차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저 얼굴 주인공을 취재하려고 이제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하나의 그런 말도 듣지 못하고 떠나는 차만 바라봐야 했던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차에 타고 있는 저 남성을 저 많은 기자들이 저렇게 주목했는데 주인공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노 기자? 네, 북한 일행들일 것 같아서 찍었는데 어허. 다행히 사진에서는 저렇게 김창선 부장이 앉아있는 모습이 좀 명확하게 찍혔거든요. 김창선 부장 일행이 탄 차가 저렇게 지나가는 거였는데 오래 기다렸어요. 취재진들이 저 호텔 앞에서 한참 기다려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접근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경호원들까지 붙어서 전혀 찍지 못하게 카메라를 막아서면서 이런 사진 정도밖에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김정은 비서실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창선, 공식 직함은 국무위원회 부장인데요. 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김창선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3층 서기실의 실체는 누구냐?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죠. 바로 이번에 김여정이와 같이 평창에 내려왔던 김창선입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바로 저 뒤에서 김정은과 이설주의 모든 활동을 뒤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 바로 3층 서기실장입니다. 김창선은 김창선대로 유일하게 김정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건 김창선이밖에 없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유일하게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김창선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창선 부장이, 강 교수님, 임무가 경호와 의전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전부터 김창선이는 이제 군부 계통에서 행사 담당을 맡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아마 그 총괄하는 비서실장보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하고 경호실, 그러니까 책임 부관제가 있거든요, 북한은. 그러니까 경호실 실장은 호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책임 부관 밑에 호위사령부 전체를 움직이는 게 책임부관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부관이 모든 걸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호실장? 그렇죠. 경호실장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럼 태영호 공사 말이 맞죠. 실세 중에서 김여정하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실장하고 김여정이 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창선 실장이 간 것도 경호와 위전 때문에 갔다. 그래서 이제 그 헤이긴 비서하고 부비서실장하고 경호 문제상 상의하러 가지 않았는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창선 부장이 그제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거든요. 특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특명이 있을 텐데 그 그래픽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황 의원님, 이랬답니다. 북한 의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건 싱가포르 선발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창선 부장이 일본 TBS 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째도 둘째도 내가 싱가포르를 향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입니다. 북한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황 의원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정은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 하다못해 당시 소련이나 중국을 방문할 때도 보면 경우가 삼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차역 같은 경우도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근데 이번은 그러한 자신들이 믿는 공산권도 아니고 첫 비공산권을 방문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이번에 회담하러 가는데 무슨 국가적인 테러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예. 또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레이건가 저격받을 때도 보면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경호의 최고 책임자를 보내갖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공산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문제를 북한은 특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될 텐데 경호 장비나 인력 굉장히 상당하다면서요, 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창선도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서로 규모도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제 근접으로 이제 경호를 하는 974 부대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경호 같은 경우에는 사격 경호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일선에서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이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뭔가 유사시에는 바로 이제 발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권총 휴대한 경호원이 일선에서 지키고 그다음에 행사장 내부 경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북미가 함께 각 나라에서 데려온 경호원들이 경호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행사장 외부 같은 경우에는 특공대도 배치가 된다고 하고 싱가포르 경찰도 동원이 되는데 행사장 외부 경호는 저 장소를 제공한 싱가포르에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974 부대가 근접 경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봤던 그 차를 이제 에워싸고 같이 달려오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974 부대의 모습도 바로 이 부분이죠. 네, 974 부대의 모습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12명이 V자 대형으로 경호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 장면이 싱가포르에서도 글쎄요, 재현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경호 인력만 하더라도 100여 명 이상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강 기자, 그 사람들 저 멀리 싱가포르까지 평양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에서도 이제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다롄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날아간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행의 모의고사다라는 점쳤었는데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359km까지가 이제 평양에서 다롄의 거리인데 이것보다 13배 되는 거리를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행단을 위해서 별도의 여객기를 한 대 더 띄워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문제는 수송기입니다. 수송기는 왜 가져가느냐? 지금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그 1호 차량 있잖아요. 그 차를 싣고 싱가포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송기의 그 항속거리가 4,00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싱가포르로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수송기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천매 1호를 이용하고요. 나머지 수송기 편으로 벤츠 리무진이라든지 이런 차량과 경호 장비를 이동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경호 문제를 좀 짚어드렸는데 이번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문제도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전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핵심 변수랍니다. 뭐지? 궁금하시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키는요, 굉장히 장신이죠. 190.5cm, 몸무게 108.4kg입니다. 음주와 흡연하지 않습니다. 호전 독선적 성향이고요. 직설화법을 쓰죠. 미국 대통령이고 72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키는 170cm 전후 몸무게 굉장히 비만이죠. 130kg. 와인 여러 병을 즐기고요. 줄담배 피기로 유명합니다. 과감 독선적 성향의 직설화법. 올해 나이 34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숫자만 보시더라도 한 20c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전의 또 다른 핵심 변수라는데 노 기자 맞습니까? 네, 키 차이가 너무 부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에게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 소장의 목소리인데요. 먼저 듣고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것에 대한 권위, 그런 이미지적 편견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차이가 많이 나서 키가 작은 사람이 위를 쳐다보는 그런 행위는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이건 즉 키 높이
구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정상끼리 사진을 찍을 때는 앉는 거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래도 두 정상이 악수도 해야 되고요. 걷는 장면들이 연출될 텐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측의 그 의전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합니다. 키 차이가 한 20cm 정도 나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낮춰서 눈을 맞춰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도 키 차이가 좀 상당히 납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저기에서 약간 전문가가 포착한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김정은이 보면 악수를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의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시야, 자신의 눈높이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올려다보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폼페이오의 눈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지금 가슴 정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올려다보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 교수님, 네. 진짜 김정은 위원장은 위를 안 봅니다. 폼페이오 장관 눈을 안 마주쳐요. 예,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분명히. 많이 의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올려다 보면 상당히 키 큰 사람은 자는 키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이렇게도 이번에 갈 때는 좀 굽 높은 시도, 이게 알리지 않거든요. 한 7cm나 8cm 정도를 속으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가 그렇게 그 굽 높은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조금은 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좀 키를 어느 정도라도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보다 더 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각도를 맞춘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보면 또 별로 어떻게 사진 각도를 봤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또 하는 걸 봐서는 어쨌든 장관 이번에 아마 정말 그 세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그래서 키 문제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세계 만남이 아니면 이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언제 키 문제 가지고 말한 적이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세계 만나기 때문에 이런 관심까지도 가지고 되는데 일단 만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아까 기자들이 김창선 부장의 동선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힘들게 취재하고 있잖아요. 김창선 부장이 싱가포르 내에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 김창선이 가는 곳이 거기서 모의고사가 열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아하. 그래서 현재 가 있는 유승진 기자가 어디에서 열릴지 좀 더 취재를 해봤거든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전과 경호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려면 실제로 회담장을 가봐야 될 테고, 그 회담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재 북한과 미국 실무진들이 어디로 향했다라는 정보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추측을 해보면 일단 센토사 섬 안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예약이 다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미 회담 관련된 이벤트라면 이쪽에서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네, 유승진 기자가 조금 전에 센토사 섬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의전협상팀이 묵고 있는 것도 센토사 섬 안에 있는 특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지금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텔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y is it closed? Closed? Yeah. Oh, because of security reason. Was the hotel totally booked today? Yeah, for our event. By the event? Which event? I'm not sure. Right now, I do not have the availability until the 15th of June. 아,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내에서 황 의원님, 센토사 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섬이잖아요. 그래서 다리 같은 거를 차단하면 뭐 경호나 이런 게 또 좀 좋아서 어제는 대통령 궁이 또 급부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현지 분위기는 센토사 섬 내에 또 호텔이 될 것 같다.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결국은 대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센토사 섬이 지금 유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 북한에서 최고의 관심은 의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호입니다. 근데 센토사 섬이 경호 의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리 하나만 딱 막아버리면은 외부랑 단절이 되죠. 딱 차단이 되죠. 그리고 모습이 굉장히 지난번에 다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롄은 그 섬도 그대로 다리 하나만 차단하면 된
차단되는 곳이었고 바로 그다음에 그 센토사 구경이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그렇기 좋다. 때문에 바로 다롄에서 시진핑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만나서 한 회담이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면 바로 센토사에서 하면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센토사 쪽을 많이 예측을 하는데요. 또 모르죠. 워낙 이제 돌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나오는 그 대통령궁에서 할지 또 다른 호텔에서 할지 모릅니다만은 굳이 저보고 한번 하나를 딱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센토사 섬에서 한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토사 섬에 한 표를 던지시겠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